Me better when I'm with you. 비트메인의 우지환, 이 사람이 얼마 전 국내 비트코인 채굴기를 런칭을 했네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국내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라고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심은 거의 우리나라는 거래만 집중되어 있었고요. 이제 과상화폐를 얻을 수 있는 채굴에 대해서 가장 일찍 눈을 뜬 것은 바로 우지환이었다. 비트메인의 우지환이었고요. 채굴은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채굴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이 비트코인의 거래량도 터뜨릴 수 있고 가치도 올릴 수 있다. 결국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고요. 지난 8월 1일에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비트코인 캐시를 다시 선보였죠. 이런 중국의 이제 채굴 열풍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마이닝 풀의 90% 이상을 중국이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상위 5개 마이닝 폴로 엔드폴, BTC.top, BTC.com, FC폴, 비아 BTC 등으로 모두 중국계 이 마이닝 폴입니다. 특히 이 우지환이라는 작자는요, 이놈이 설립한 비트메인이 세계 3대 마이닝 폴 중 2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말씀드렸던 엔드폴과 BTC.com인데요. 이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우지환이에요. 그래서 이 우지환이가 샬라샬라 한 거를 이 비트코인 투자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귀 기울이고 있죠. 그냥 특히 이 우지환이라는 놈이 비트코인의 생태계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인물이고, 이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마치 이 주식의 어떤 그 선구자처럼 우지환이 트위터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급등락을 시키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뭐, 떼놈, 외놈, 이렇게 막 서로 싫어하고 이야기 막 하면서 막상 돈 벌어준다니까, 떼놈도 없이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이 자본주의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돈만 벌어주면 다 하나님이고, 돈만 벌어주면 다 선생님이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은요, 단순한 블록의 생성뿐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이제 송금을 도와주는 대가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 대가로 또 받는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채굴자들의 중요성 역시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극단적으로 이제 채굴자들이 없으면 비트코인 송금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굴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채굴의 캐파를 키워야만 하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일단 원초적인 힘이 생각보다 크고요. 일단 이 전자화폐의 모든 것들을 다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이 해시레이트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해시의 속도를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초당 해시의 함수를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이 해시레이트의 약 30%를 우지환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탄생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포크가 진행된 8월 1일날 이제 비트코인 분할 이후 침묵을 지키던 우지환이가 이제 8월 17일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뭐 이 비트코인 캐시 채굴을 시작하면 엔드폴은 비트코인 캐시 채굴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정보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시장의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폭등하는 연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우지환이의 비트메인이라는 이 회사는요, 이제 마이닝 폴의 거의 독점적인, 거의 이제 카르텔 수준으로 거의 움직이고 있다.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하드웨어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월등히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이제 주 동력원인 전기의 가격이 이제 이 채굴에서 가장 크게
이 경쟁력에 대한 싸움으로 번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지한이는요, 지금 이 독점화하는 이 시스템에 거의 선두주자에 서 있고요. 이 비트코인의 장비를 열심히 팔아서 너희들이 채굴을 해줘.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게.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장비 팔아서 좋고, 나중에 거래량 늘어나니까 수수료 챙겨 먹어서 좋고, 우지한이한테는 일석이조인 거죠. 그러니까 우지한의 전략이 상당히 예전에 록펠러의 이 석유를 독점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도 처음부터 석유 시추에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석유 시추에서 생기는 리스크가 워낙 크고, 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 인프라,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마이너스적인 리스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석유 산업에서 직접적인 어떤 이 석유의 이 원자재를 추출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제 석유를 운송하는 운송 시스템을 독점화했죠. 그러니까 가장 편하면서 가장 획기적인 시스템을 먼저 가져와서 채워온 거죠. 록펠러가. 그 다음에 운송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운송의 이 힘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파산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석유의 어떤 그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결국은 어떤 물건이든 이게 운송이 잘 돼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들을 고의적으로 파산에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독점적으로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록펠러가 이 세계 최대 석유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운송 시스템, 수급 시스템을 조정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우지한이가 하고 있는 것도 채굴기를 통해서 이 록펠러가 하고 있는 시스템과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의 채굴량을 이 채굴기를 통해서 계속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지한이도 처음에는 비트코인 거래로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 채굴로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시선을 돌린 거고, 당연히 리스크가 큰 이제 ICO 시장은 이걸 돈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 선점을 위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트메인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장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이제 이 우지한이가 채굴 시장에 독점을 이루게 됐고, 비트코인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지한이가 전기료, 그러니까 이 전기에 대한 부분, 전기의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뭐겠습니까? 해시파워를 극대화해서 그것을 성능으로 무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한번 팔아먹게 되면 새로운 채굴기가 또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업데이트는 어쩔 수 없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패치하면 그만이지만, 하드웨어 업데이트는 계속적으로 돈을 주고 사야만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굴기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제 확장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비트코인 시세보다 수수료 장사가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거래량이 통해서 늘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앞으로든 뒤로든 이 비트메인의 이 이익을 가져다주는 우리는 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채굴을 하든 투자를 하든 결국은 우지한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배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볼 때 우지한이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고, 이걸 최초로 만든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냐는 걸 또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의 가치로 탄생한 이제 비트코인이요. 이거 P2P 방식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진짜 말할 때마다 진짜 개소리네 이거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P2P 방식으로 거래됐던 이 비트코인이 소수의 권력 집단화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독점화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씨발 B2P지. 이거 지금 독점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트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로벌 거대 회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마이닝 폴의 마피아라는 말, 그 다음에 카르텔이라는 말을 저는 가감히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비트코인을 만들고 핸들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일반 개미들입니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자기들이 막 독점하고 있던 기계들을 뿌리기 시작하면요, 그거 이미 유행 끝난 거야.
지금 우리가 열풍을 지랄 시행쇼 하면서 그냥 개다리 춤추든 뭘 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새끼들은 이미 무대를 떠났다고. 그리고 그 떨어지는 그 개떡 같은 그 맛대가리 없는 거 던져주면서 그거 팔면서 지네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단 말이지. 이미 파티장에서 다 파티 끝난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남들이 먹다 남은 케이크 먹고 떡조가리 먹고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좀 이제 바로 보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쉽게 그냥 제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채굴을 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채굴량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 유지 보수와 그 다음에 저기 교환 시기는 이 전자제품 사면 바로 그 가치가 바로 급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교환 시기가 왔을 때는 완전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등락과 폭락을 오가게 될 거죠. 그래서 코인의 가격 대비 우리가 이제 계속 유지해서 장비를 써야 돼서 코인을 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코인을 언제 어느 시기에 내가 이 코인을 판매를 해야 되느냐, 가치를 보고 판매를 해야 되느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버티기 싸움이겠죠.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자면 적은 양의 채굴기로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고요. 적어도 2000대에서 3000대 이상의 이 시스템을 돌려야 된다. 그러려면 하루에 전기세가 거의 400에서 5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채굴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 가격을 버티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채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도 안 되고요. 엄청난 노가다입니다. 그냥 노가다. 즉 시간과 타이밍의 싸움이다. 내가 이 시간을 버티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팔 수 있으면 돈을 버는 싸움이다. 그러나 그 시간도 많지 않을 것이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할 수 있는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굴의 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러니까 수요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정상적인 건전한 시장의 논리라면 상관없겠지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비트코인의 수요와 거래량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그린다. 그러니까 우지한이는요 채굴기도 팔아서 돈 벌고 그걸 통해서 열심히 곰처럼 열심히 노예처럼 존나 채굴질 존나 열심히 해갖고 갖다 바치면 코인이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어서 코인 가치가 올라가서 좋고 결국 이거 다 우지한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돈 버는 게 아니고 비트메인 좋은 거라고 이게 지금 곰이 제주 부려놓고 조련사가 돈 가져가는 격이지 이게. 어쨌든 재미로 그냥 채굴 하시고요. 저런 전문적인 채굴 만약에 하실 생각이시라면 심사숙고 하셔서 내가 이 타산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이 사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의 교훈, 우리 모두 곰이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조련사가 됩시다 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방송 나온 대로 또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